여러분 안녕하세요. 승미실링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학년도 상반기 영어인강 공법 영상입니다. 제가 영어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 하나 드리고 본격적인 커리 소개로 넘어갈 건데요. 최근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2등급까지는 그래도 받을만 한데 1등급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1등급 받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은 빈칸 추론이라든지 아니면 순서, 삽입 같은 이런 고난도 유형에서 1등급 수를 조절하기 위한 변별력 있는 문항을 출제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 수능 34번 빈칸 추론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17%였습니다. 아니 오지선다기 때문에 찍어도 한 선지당 정답률이 20%인데 17%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말도 안 되게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간접쓰기라고 하죠. 이제 문장 삽입이나 순서 같은 것도 과거 기출과 뭔가 트렌드가 변화된 지점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답률이 낮고 오답률 탑3 중에 2개가 문장 삽입이나 순서가 되곤 하는데 이렇게 빈칸 추론이나 문장 삽입, 순서가 어떻게 어려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는 제가 중반기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반기 영상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앞으로 뭐 쭉 컨텐츠나 인강에 대해 얘기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건 이 상반기에 단어 많이 외워야 되고 그리고 해석 연습을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해석 연습이라는 거는 한 문장 해석하고 해설지 보면서 여러분 해석이 맞는지 확인하고 또 한 문장 해석하고 해설지 보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여러분이 해석을 교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이 뭐 중반기 하반기에 몰아서 한다고 해서 실력이 빠르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상반기부터 차곡차곡 이 해석 능력을 키우셔야 이제 수능장 갔을 때도 고난도 빈칸, 순서 삽입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해석 능력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적어도 단어 많이 암기하고 또 해석 한 문장 한 문장씩 꼼꼼히 하면서 해설지랑 비교하는 이런 연습은 꼭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어 영상은 좀 독특하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1년 커리큘럼 먼저 소개를 할 거예요. 고3 같은 경우에는 저는 4스텝을 밟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4스텝 하니까 생각나는 어떤 사탕 강사분이 있네요. 어쨌든 제가 3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 중에 여러분에게 맞는 커리큘럼을 선택해서 1년간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구문, 해석, 독해심화, 파이널로 구성된 커리큘럼인데요. 겨울방학에 구문을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단어도 외우고 그 다음에 3월부터 6월까지는 강의를 추가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구문 강의에서 배웠던 문장 해석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기출문제집 아니면 독학용 주간지, 뭐 EBS 수능 특강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거기 있는 지문들을 한 문장 한 문장씩 따박따박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석 능력을 극대한으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독해심화라고 해서 인강은 중반기 한번 듣는 건데 이때 빈칸이나 순서 삽입 그리고 밑줄음이 엇법같이 좀 고난도 유형 위주로 강의하는 강의만 딱 듣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널에는 이제 모의고사 풀고 이제 파이널 제가 강의 주간지라고 선택에 적어놨는데 이건 필수는 아니에요. 뭐 필요하면 들으면 좋아요. 이 케이스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는 이제 들어야 할 인강이 구문 강의와 독해 심화 강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강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독해 심화 강의에서 우리가 빈칸이나 순서 삽입 아니면 밑주름이 같은 이런 고난도 유형의 풀이법은 배웠는데 그런데 이제 뭐 주제 제목 요지라든지 아니면 요약문이라든지 이런 비교적 쉬운 유형의 풀이법은 뭐 파이널 강의나 주간지로 또 보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특징으로는 주로 이런 커리는 국어, 독서, 비문학을 잘하는 상위권이 따라가기 좋은 커리큘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인강을 독해 심화, 그러니까 빈칸, 순서, 밑줄음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유형인 주제 제목 요지나 아니면 뭐 요약, 아니면 무관한 문장 이런 비교적 쉬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해석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독해력이 있으면 또 답내는데 그렇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독해력이 있는 그러니까 국어를 독서 파트를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했을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구문, 독해 기본, 독해 심화, 파이널의 이 4스텝을 밟는 커리큘럼인데요. 마찬가지로 1, 2월 달에 구문 강의를 듣는 건 똑같아요. 근데 3월부터 6월까지 인강을 아예 안 듣는 케이스 1과 다르게 독해 기본 강의를 듣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알고리즘이라든지 믿어봐 글 같은 이런 강의를 듣는 건데 보통 이런 독해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서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 아니면 뭐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재진술 그리고 문장과 문장의 관계 파악 이런 기본적으로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갖고 있는 독해력을 억지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주제, 무관한 문장같이 쉬운 유형부터 빈칸이나 문장 삽입같이 어려운 유형까지 모든 유형을 정리해주는 강의가 독해 기본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듣고
듣고 듣는 것과 병행해서 여러분도 역시 해석 연습은 하셔야 돼요. 뭐 기출문제집이든 뭐 독학용 주간지든 EBS 수능 특강이든 뭐 하나 잡고 배운 것들을 적용하는 문제풀이에서 독해 스킬을 적용하는 것도 물론 하셔야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반기에 한 문장 한 문장씩 여러분이 해석하고 해설지 보면서 여러분의 해석과 해설지를 비교하고 이것도 병행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반기를 보내고 중반기에는 해석하는 건 똑같은데 독해 심화라고 해서 빈칸, 순사, 밑주름이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파는 거예요. 물론 독해 기본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루긴 다루지만 이 중반기에는 이걸 더 깊게 다루고 더 어려운 지문들로 다룬다는 게 다른 점이고, 그리고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실무 풀면서 필요하면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케이스 2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독해 기본과 독해 심화 이런 걸 다 차근차근 밟기 때문에 파이널 강의를 굳이 듣지 않는 걸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파이널 문제집만 푸는 건 추천을 하지만 인강을 이미 상반기랑 중반기에 많이 들었는데 파이널 강의까지 들을 필요는 없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국어 독서를 잘 못하는, 그러니까 비문학 잘 못하는 학생이 따라가기 좋은데 그 이유는 독해 기본 강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진술, 강약 조절, 관계 파악 이런 게 사실은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영어 지문이 해석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인데 국어를 잘 못하니까 억지로 강의로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못한다면 이런 커리큘럼이 효과적으라고 생각하고, 그 세 번째 특징으로는 독해 기본 강의를 들으면 기출문제든 아니 EBS든 풀 때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석이 안 돼도 막 문제들이 쉽게 풀리고 막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석 연습을 게을리하고 문제 푸는 것만 집중을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독해 기본 강의 들을 때 해석 능력 갈고 닦는 것도 병행하셔야 되고 게을리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해 기본과 독해 심화를 서로 다른 강사를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김기철 선생님의 문제 접근 원리를 듣고 독해 심화에서는 이명학 선생님의 리드 앤 로직 이런 거를 들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스텝이 구문 플러스 알파, 이 알파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강의용 주간지를 상반기, 중반기에 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을 하는 이런 커리큘럼입니다. 이제 요즘은 워낙 이제 강사분들이 주간지로 수업을 하시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저는 효과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때 알파라는 건 뭐냐면 주간지를 듣기 전에 여러분이 그 강사의 특정 강의들을 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키스 주간지 같은 경우에도 키스 주간지를 들어가기 전에 뭐 키스 가이드북이라든지 아니면 키스 로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통해서 ABPS가 뭔지를 안 다음에 키스 주간지를 하는 게 좋거든요. 뭐 이영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운데이션을 하기 전에 뭐 구문이 부족한 사람들은 구문 20수 에어나라든지 아니면 노베이스 같은 유배 가는 길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데, 구문 플러스 알파라는 건 결국에 주간지를 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들을 알파라고 제가 넣어둔 거예요. 구문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상반기랑 중반기에 주간지를 쭉 따라갑니다. 이때 내신하는 분들은 또 EBS 수능 특강도 병행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하반기에 역시 실전 모의고사들 쭉 풀면서 파이널 강의나 주간지는 선택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하면 되는데, 이 케이스 3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2와 근본적으로 같아요. 근데 주간지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커리큘럼도 단순하죠. 막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주간지만 쭉 따라가면 된다는 거. 두 번째 특징으로는 주간지 해설지가 수업을 대신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매우 좋아요.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강의를 안 듣더라도 혼자서 독학할 수도 있게끔 정말 해설지를 자세하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로는 수업이 이제 주당 3시간 정도 주간지들은 이제 요구를 하는데, 이거를 주 1회 형광처럼 몰아서 들으면 꾸준하게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강의용 주간지에 입문하기 전에 아까 말했듯이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진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상적인 1년 커리큘럼을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이 영상을 좀 늦게 시청해서 이 4스텝을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면 중반기랑 하반기를 합쳐가지고 빈칸이나 순서 삽입 뭐 아니면 밑주름이 같은 이런 고난도 유형을 대비하는 것과 그리고 파이널 실무 푸는 것을 병행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3스텝을 하면 돼요. 두 번째로 제가 상반기에 드릴 만한 강의 그리고 컨텐츠들에 대해 소개할 건데, 첫 번째로는 어휘, 그러니까 단어죠. 두 번째로는 구문, 세 번째로는 독해, 네 번째로는 주간지, 다섯 번째로는 EBS랑 기출문제집, 다섯 번째로는 듣기까지 해서 제가 컨텐츠들과 인강을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단어장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단어장도 이제 고1, 고2용 단어장이 있고 그리고 수능 단어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고1, 고2 단어장은 뭐 워드마스터 베이직, 뭐 어휘급 고유 기본, 경선식 영단어 볼륨 1 이런 것들이고, 이제
이제 수능 단어장 같은 경우는 워드마스터 수능, 어휘구 수능, 경상식 영단어 볼륨 2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중 단어장이잖아요. 이런 거 외에 조정식 쌤의 보캐블러리라든지 아니면 뭐 이명학 쌤의 월드 하이, 뭐 션티의 프리퀀시, 이영수 쌤의 뭐 출제자 핸드북 이런 것들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에서 5등급 이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고2 모의고사에서 4등급 이상을 받았으면 단어장을 뭐 고1, 고2 단어장 하나, 그리고 수능 단어장 하나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수능 단어장 한 권만 선택해서 1년간 계속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후에 모르는 단어들은 지문 안에서 공부하는 게 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막 단어장을 2권 보기보다는 그냥 한 권만 보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간지를 할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단어장을 한 권만 보거나 아예 안 보셔도 좋은데요. 그 이유는 주간지에도 단어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단어장이랑 또 주간지에 정리된 단어까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단어 강의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어휘 강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고1, 고2처럼 시간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올해 수능을 응시하는 고3 N수가 어휘 강의까지 듣기에는 다른 과목 공부할 것도 많고 또 강의 들을 시간에 그냥 혼자 단어 가지고 빡세게 외우면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럼에도 두 가지 경우에 추천드리기도 하는데, 첫째로 이영수 선생님의 출제자 핸드북이나 아니면 김지영 선생님의 V 단어처럼 이제 선지 판단에 도움이 되는 단어를 300에서 400단어 모아놓은 교재와 강의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독해를 위해서 암기시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수업을 들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다른 경우로는 경성식 영단어처럼 이 연상으로 암기시키는 단어장 같은 경우에도 저는 노베이스들이나 하위권들에게 추천을 하는데, 어떤 강사분들은 이런 연상에서 암기하는 이런 암기법이 전국에 가서는 단어를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노베이스나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어 외우는데 오래 걸리고 또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연상법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낮은 등급의 학생들이라면 경성식 영단어 같이 연상법 강의를 듣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외에 제가 또 추가로 많이 받는 질문이, 선생님 EBS 수능특강이랑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을 반영한 EBS에서 출판한 보카블러리 1800 이거 보는 건 어떤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전 이것도 수능 단어장이라 생각하고 그냥 이거 한 권만 수능까지 볼 거면 봐도 좋다고 생각해요. 단 저는 EBS는 내신 준비하는 사람들만 보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단어장을 보는 학생들은 고3이고 내신을 챙기는 학생들이 보면 좋다고 생각하고, 웬만하면 강사 단어장들이나 아니면 워마, 어휘끝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구문 강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가끔 노베이스 학생들이 구문 강의랑 문법 강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문 강의라는 거는 문장의 짜임새, 틀을 배움으로써 문장을 잘 해석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강의가 구문 강의고요. 문법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장의 틀, 짜임새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게 문법 강의예요. 근데 수능이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장을 잘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문법에 치우친 공부는 수능에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아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 구문 강의 같은 경우에도 고1, 고2용 문장으로 수업을 하는 기초 구문 강의가 있고, 그리고 수능평가원 문장을 가지고 수업하는 수능 구문 강의가 있어요. 이 기초 구문 강의에서는 주로 앞서 얘기했던 문법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때 열심히 해온 학생들이면 상관없지만 좀 많이 안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 지식이 부족해서 문장의 틀, 문장의 짜임새를 배우는 그 지식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법을 많이 설명하면서 문장 해석법인 구문을 가르친다는 특징이 있고, 수능 구문 가가지고는 거의 문법 얘기는 안 하고 철저하게 문장 해석법 위주로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얘기했어요. 문법과 구문은 다르다. 두 번째로는 기초 구문이 있고 수능 구문이 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문 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메가대성 EBSI 구문 강의들을 살펴볼 건데, 사실 다른 강의보다도 구문 강의는 강사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강사를 잘못 선택하면 몇 달이 그냥 날아갑니다. 영어 구문 강의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또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는 강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메가스터디부터 알아볼 건데, 조정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초 구문 강의에 시작해와 괜찮아, 수능 구문 강의로 믿어봐 문장편을 수업을 하시죠. 괜찮아 문장편 같은 경우에는 고1, 고2 수준의 문장, 그리고 고3 교육청 수준의 문장을 다루고, 그리고 믿어봐 문장편 같은 경우에는 수능 문장과 사관학교 수준의 문장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 한 3등급부터 한 5등급까지는 이제 괜찮아 문장편을 따라가서 이제 믿어봐까지 가면 되고, 수능에서 이미 1, 2등급이 나온 학생들은 믿어봐 문장부터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시작회를 수강할지 말지
이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노베이스들, 특히 세 문장 이상이 해석이 안 되는 학생들은 이제 시작기부터 하라고 조정희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그것도 파트 1인 분사편과 파트 2인 문장편을 또 나눠서 수강할 걸 이제 OT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 맞게 여러분이 시작기는 효과적으로 좀 들으면 좋겠고, 사실 시작기부터 들어야 될 노베이스라면 저는 김기철 선생님을 더 추천하긴 합니다. 두 번째로 김기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베이스 문해문 해석의 원리부터 해서 이제 수능 구문 강의로 문장 해석 원리, T339 킥오프, T339 이렇게 있는데, 사실 T339 킥오프 같은 경우에는 고1, 고2 수장 문장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기초 구문 강의로 넣어야 맞지만, 이 강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배치를 했고, 저는 기준을 품사도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라면 이 노베이스 문해문부터, 그러니까 진짜 노베이스들은 노베이스 문해문부터 하는 걸 추천하고, 웬만해서는 문장 해석의 원리부터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1에서 3등급 초반이 김기철 선생님을 듣는다면 그냥 문장 해석의 원리 듣고 T339를 들으면 돼요. T339 킥오프는 안 듣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한 3등급 중반에서 한 4등급까지는 저는 문장 해석의 원리를 듣고 T339 킥오프를 듣고, 그 다음 T339까지 듣는, 이렇게 세 가지를 듣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등급 이하, 이제 품사까지 모르는 학생들이라면 노베이스 문해문을 듣고 문장 해석의 원리를 듣고 T339 킥오프까지 듣는, 이렇게 세 가지를 듣는 커리큘럼을 추천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대성마이맥인데요. 대성마이맥에도 이런 기초구문과 수능구문이 있는데, 이제 1, 2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4, 5등급 정도가 들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1, 2를 듣고 이제 신텍스를 들으려고 했을 때 사실 신텍스가 상당히 어려운 구문 강의에 속해요. 그래서 제가 한 1에서 3등급 정도가 들으면 좋은 강의라고 생각하지만, 3등급도 사실 힘들 수가 있어요. 그만큼 꽤 어려운데,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각오를 하고 강한 마음으로 하셔야지, 어정쩡하게 하면 신텍스가 체화도 안 되고 차라리 더 쉬운 구문 강의를 하는 것만 못할 테니까, 신텍스가 어려운 구문 강의니까 많이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 션티 같은 경우에는 로지컬 프레임과 내추럴 프리덤이 있는데, 로지컬 프레임은 3등급 이하부터는 다 들으셔야 되고, 1, 2등급이라면 내추럴 프리덤부터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션티랑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션티 같은 경우에는 구문 강의를 통해 구문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세요. 이제 키스 주간지에서 다양한 지문 속에서 구문을 또 만나고, 그러면서 구문이 쌓이면서 실력이 늘어가는 걸 추구하시기 때문에 구문 강의에 너무 시간을 오래 쏟기보다 션티를 따라갈 생각이면 로지컬 프레임이나 내추럴 프리덤 뭐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끝내고 빠르게 키스 주간지에서 지문 안에서 많이 부딪히면서 수업 들으며 구문을 익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영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유배 가는 길 이 있고, 그 다음에 구문 20세예요.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이 유배 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빈출되는 그런 구문들을 위주로 다뤄요. 그러니까 3등급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구문에 해당하는 지식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에서는 이제 다양한 구문의 해석법들을 가르치시는데, 이 중간에 아직 출시되진 않았지만 구문 20수 에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를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강의가 있는데, 이 구문 20수 에어 같은 경우에는 다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영수 선생님이 구문 수업을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여기에 익숙해지려면 한 구문 20수 에어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주간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유베이스라고 하더라도 구문 20수는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EBSI에도 좋은 구문 강의들이 있어요. 먼저 주혜연 선생님은 해석 공식 베이직과 해석 공식 기출 구문으로 기초 구문 강의와 수능 구문 강의를 나눠놨죠. 그리고 정승희 선생님은 뭐 수능 개념 잡는 대박 구문, 그리고 수능 구문 강의로는 개념 잡는 대박 노트 스터디 플래너라는 게 있는데, 이 대박 노트 스터디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구문만 있는 거 아니고 문제풀이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구문 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이런 EBSI 강의는 저는 특히 내신을 챙기는 고3들 있잖아요. 이런 고3들은 이제 수능 특강을 가지고 필연적으로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주혜연 선생님이나 정승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EBS 수능특강 강의를 하세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구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수능특강 강의를 들으면 좋기 때문에, 저는 내신 챙기는 분들은 이런 분들 구문 강의를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독해 강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 독해 강의도 독해 기본 강의랑 독해 심화 강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독해 기본 강의에서는 두 가지를 배우는데, 첫째로는 지문을 잘 읽는 법, 그러니까 독해력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쳐요. 대표적으로 패러프레이즈, 그러니까 재진술이죠. 아니면 뭐 PS, 비교대조, 뭐 붙여읽기, 아니면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별해서 강약 조절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뭐 독해력이 좋은, 그러니까 비문학을 잘하는, 한마디로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을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억지로 영어 지문 안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 외에도 당연히 빈칸 추론, 아니면 뭐 밑주름이, 뭐 순서 삽입,
뭐 요약, 뭐 주제제목 요지 이런 다양한 영어 문제 유형들에 대한 풀이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독해 기본 강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이제 독해 심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 다양한 영어 유형들 중에서도 빈칸, 뭐 순서, 삽입, 밑주름이 뭐 이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이제 파고드는 강의가 독해 심화 강의인데, 사실 독해 기본 강의에서도 빈칸이나 순서 삽입 이런 거 풀이법 다 가르치거든요. 그럼 독해 심화 강의랑 차이는 뭐냐? 독해 심화 강의가 수능 수준이거나 수능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로 주로 다룬다는 특징을 갖는 것 뿐이지, 사실 독해 기본 강의에서 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없다면 공부를 잘하는 이제 1,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독해 심화 강의로, 그러니까 수능보다 더 어려운 지문들로 그냥 빈칸, 순사 푸는 법 배우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하위권, 중위권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독해 기본 강의로 전반적인 모든 유형별 풀이법과 그러니까 지문 읽는 법을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독해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로 메가스터디 강의 먼저 알아볼 건데, 조정식 선생님이죠. 도교 선생님의 독해 기본 강의는 믿어봐 글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붙여 읽기라고 해서 독해력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가르치고요. 이제 독해 심화 강의는 이제 확실해죠. 여기서 빈칸이나 순서 삽입 같은 이런 고난도 유형을 뚫어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사실 이 독해 심화 강의뿐만 아니고 이제 기출 정식이라든지 The Day is Your Day 이제 1.5 같은 이런 파이널 강좌에서도 그러니까 빈칸이나 순서 삽입 풀이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독해 심화 강의까지 들을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믿어봐 글편과 뭐 기출 정식 혹은 The Day is Your Day 1.5를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김기철 선생님인데, 김기철 선생님은 이제 문제 접근의 원리가 독해 기본 강의에 해당을 해요. 그리고 심화 강의는 오답 제거 원리인데, 오답 제거 원리는 지금 안 나와서 제가 과거 표지를 넣었어요. 김기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도 뭐 문제 접근의 원리 킥오프, 뭐 오답 제거 원리 킥오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1, 고2 지문들 가지고 하는 수업인데,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김기철 선생님이 QA에 가서 물어보시면 잘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김지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 V 올인원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V 올인원과 V 단어를 묶어서 사실은 독해 기본 강의보다도 이제 구문 강의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V 올인원에서도 독해력과 관련된 거, 어떤 문제풀이와 관련된 걸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넣었고요. 유형 독해는 확실하게 독해 기본 강의죠. 그 외에 V 빈칸이나 V 순서 삽입 같은 이제 후속 독해 심화 강의들이 있는데, 김지영 선생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세 가지 V 올인원, V 단어, 유형 독해 이 세 가지라도 제대로 하면 충분히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 해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V 빈칸, V 순서 삽입은 시간 되시면 당연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대성마이 맥조 독해 기본 강의, 독해 심화 강의를 보면요, 역시 알고리즘 이 이명학 선생님의 대표적인 독해 기본 강의죠. 여기서도 독해력과 관련된 것도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풀이법을 다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리드 앤 로직에서는 빈칸, 순서 삽입만 집중적으로 수능 수준보다 더 어려운 그런 지문들을 가지고 뚫어내면서 강하게 훈련시키시고요. 션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독해 기본, 독해 심화로 나눌 수가 없어요. 키스 로직 같은 경우에는 ABPS를 배우기 위해서 접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낮은 등급이면 키스 로직 내 베이직을 통해, 높은 등급이면 키스 로직을 통해서 하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 주간지가 독해 기본 강의이자 독해 심화 강의입니다. 어차피 주간지는 한 번 더 제가 소개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영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파운데이션 상과 파운데이션 하가 있는데, 파운데이션 상에서 이제 전반적인 유형별 풀이법들을 가르치고, 파운데이션 하에서 빈칸, 순삭 같은 고난도 유형에 대해서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간지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주간지인데요. 요즘 참 과목 불문하고 주간지가 대세인 것 같아요. 국어에서도 뭐 간슬개, 뭐 인강민철, 뭐 데일리 의대종 이런 주간지들이 정말 대중화가 되어 있는데, 영어도 뒤늦게 최근 한 3년 전부터 이제 주간지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되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는데 매일 풀어야 할 양을 정해주니까 그래서 강제성이 부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간지라는 컨텐츠가 저는 영어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총 4분이 주간지를 출시하시죠. 이명학 선생님의 수능 루틴, 조정식 선생님의 월간 조정식, 션티의 키스 주간지, 그리고 이용쌤의 유배 가는 길, 파운데이션, 컬미네이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간지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독학용 주간지와 강의용 주간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독학용 주간지로는 이제 조정식 선생님의 월간 조정식, 이명학 선생님의 수능 루틴을 들 수 있는데, 원래는 이제 조정식 선생님의 문제풀이 강좌인 뭐 믿어봐나 확실해, 그리고 이명학 선생님의 문제풀이 강좌인 뭐 알고리즘과 리로직 이런 것들을 듣는 것과 병행해서 이런 독학용 주간지를 하라는 게 어떤 의도겠지만, 사실 이런 강의를 듣지 않고도 교재 자체로만으로도 독학하기에 좋은
그런 교재들입니다. 특히 이명학쌤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고리즘이나 리로직의 설명들까지 그 주간지 해설지에 다 녹아 있어서 이명학쌤의 어떤 풀이법들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용 주간지로는 션티의 주간 키스나 이영수 선생님의 이제 여러 주간지들, 파운데이션, 유배 가는 길,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이런 강의용 주간지는 말 그대로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영수 쌤의 주간지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시간씩 강의를 듣는 것을 전제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영수 선생님의 주간지를 택하면 강의를 꼭 듣는 게 좋고요. 션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용 주간지라고 말은 하지만 주간지가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쭉쭉 가면서 ABPS를 스스로 잡는 게 강의 속 션티의 그 ABPS 잡는 것과 어느 정도 그 비슷하다면 이제 독학용으로 전환해서 독학용 주간지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주간지에 대해 제가 자세하게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주간지는 월간 조정식인데요. 월간 조정식의 2가지 장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월간지 구성이 N주차 1일차에 그 주에 학습하는 2에서 7일 지문 중 주요 어휘, 구문을 전부 다 다루고 나머지 6일간 그냥 지문학습,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면 돼서 어휘학습과 구문학습을 일주일치를 하루치에 몰아서 할 수 있어 구문과 어휘의 응축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았고, 두 번째로는 매주 다양한 유형을 골고루 하루에 4지문씩 학습하는 구성이라 전반적으로 감각을 유지하는 데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수능 구문까지 학습을 완료한 다음에 이런 월간 조정식 같은 걸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 월간 조정식이 절판이라 구매할 수 없는데 조정식 선생님의 커리를 따라간다면 또 기출 정식이라는 좋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기출 정식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수능 루틴인데요. 확실히 이제 그 대성 1타가 만든 주간이다 보니 정말 좋다고 느꼈는데, 제가 장점 3개를 꼽자면, 먼저 이 소재 독해 부분이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의 원본을 찾아서 그 앞뒤에 읽어볼 만한 부분을 덧붙여서 더 길게 지문을 만든 건데, 이 소재와 연관된 단어를 막 묶어서 학습해보는 것도 있고 이래서 배경 지식과 관련된 단어를 학습하는 것도 좋지만, 이 소재 독해 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기출 지문을 문제풀이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흥미를 갖고 읽어볼 글감으로 대해서 기업을 갖고 영어 문장을 해석하게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 유형 독해에서 알고리즘이나 리로직에서 배우는 내용을 글로 설명해서 풀이법을 익힐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형 독해 해설지에 정답의 코드뿐만 아니고 오답의 코드도 제시하는데, 영어 기출을 이제 분석할 때 정답이 정답인 이유뿐만 아니라 오답인 이유도 분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해설지가 분석해준다는 게 좋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월간 조정식과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 구문까지, 이제 신텍스까지 학습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수능 루틴을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션티의 주간 키스인데요. 이 주간 키스의 가장 큰 장점은 ABPS에 취해 있습니다. 이 ABPS가 뭔지는 저랑 션티랑 이제 촬영한 강사엑스 수출랭을 보거나 아니면 제가 찍은 션티의 수출랭 가이드를 보면 좋겠고요. 이 ABPS라는 게 단순한 도구지만 이 단순하기 때문에 수능에서 활용성이 되게 실전적이고 좋습니다. 단, 이 주간 키스를 하기 전에 적어도 ABPS가 뭔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간 키스를 해야 하는데, 이 ABPS를 배울 수 있는 게 키스 가이드북이나 키스 로직 같은 강의나 교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이걸 하고 주간 키스를 진입해야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장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ABPS가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 주간 키스 강의를 다 듣는 게 좋죠. 근데 어느 정도 강사와 호흡하면서 이제는 ABPS가 뭔지도 알겠고 내가 잡는 ABPS가 강의에서 선생님이 잡는 것과 비슷하다고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그냥 독학용으로 주간 키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주간 키스의 해설지가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사고과정, 지문을 읽는데 필요한 사고과정들을 전부 다 션티의 코멘트로 다 서술을 하기 때문에 이 해설지가 수업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강의용으로 활용하지만 나중에는 독학용 주간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영수 선생님의 유배 가는 길과 파운데이션을 알아볼 건데요. 이영수 선생님의 주간지의 장점은 주간지들마다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유배 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노베이스를 빠르게 3등급으로 끌어올려주는 주간지고, 파운데이션 상의 경우에는 구문과 독해 기본 학습을 위한 주간지, 그리고 파운데이션 하는 독해 심화, 즉
빈칸이나 순서, 함축 같은 킬러 유형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주간지들의 특색이 있는데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주간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설지가 뛰어난데 이제 꼴이라고 해서 문제에서 뽑아냈어야 할 행동들을 체크할 수 있게 하고 해설지에서 또 해설지의 말투가 구어체로 과외하듯이 설명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선택지 분석이라고 해서 역시 다른 대선 강사의 주간지들처럼 정답인 이유와 오답인 이유를 다 설명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EBS 연계규제와 기출문제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EBS 연계규제, 기출문제집, 주간지 이 세 개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EBS 연계규제부터 알아볼게요.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 내신으로 수능특강이나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이 이제 내신 출제 범위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주간지나 기출문제집을 하기보다는 그냥 수능특강을 열심히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신을 안 챙기는 경우에도 수능특강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EBS가 직접 연계일 때는 뭐 70% 연계고 했을 때는 그냥 지문이 그대로 수능에 나오니까 당연히 EBS를 무조건 열심히 보셨어야 했는데 이제는 간접 연계고 소재 연계 정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EBS 열심히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EBS가 뭐 지문은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보다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EBS를 정시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N수생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EBS를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EBS를 활용해야 되냐? 제가 앞서 말했듯이 EBS가 지문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좀 조잡해서 그렇지 기출문제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문 위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문장 한 문장 구문 강의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면 EBS 지문들을 해석해보세요. 그리고 해설지를 보세요. 해설지랑 내 해석이랑 비교하면서 내 해석을 교정하세요. 이거를 열심히 하는 것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BS 지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실력 올려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EBS를 학습할 때 EBS 학습을 돕는 컨텐츠 두 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EBS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EBSI에서 강의해주는 강의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주혜연 선생님이나 정승희 선생님 등 앞서 제가 구문 강의에서 소개했던 강사들이 수특이나 영어 독해 연습으로 수업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강의를 다 들으는 건 매우 비효율적이겠으나 어려운 지문, 내신에 뭔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지문 이런 것들 위주로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저는 내신 대비에도 그리고 그냥 영어 공부 자체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구문 강의까지 주혜연 선생님이나 정승희 선생님을 들었다면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분석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조정식 선생님의 EBS 전지문 분석서나 시중 수특 사용 설명서, 영어 독해 연습 설명서 같은 이런 분석서, 사용 설명서를 EBS 원본 교재와 함께 공부하며 내신을 대비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기출문제집인데 기출문제집도 뭐 시중에 너무 많고 또 강사분들이 출시하는 기출문제집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뭘 풀어야 되나 고민을 하실 텐데 그거는 제가 이제 뒤에 소개드리고 제가 이 기출문제집 학습하실 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어차피 기출은 1회독하고 끝내기엔 너무 아까워요. 적어도 2회독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1회독 때 상반기에 이걸 활용한다면 독해 기본 강의에서 배운 어떤 문제풀이 스킬을 이용해서 문제를 빠르게 푸는 거 그리고 답을 맞추는 거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철저하게 해석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해설지를 펼쳐놓고 한 문장 해석하고 해설지로 내 해설과 비교하면 내 해석을 교정하고 또 한 문장 해석하고 해설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해석 능력을 끌어올리는데 기출문제집을 상반기에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출문제집에도 너무 쉬운 유형들이 있잖아요. 도표라든지 아니면 내용일치, 뭐 분위기, 심경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빠르게 풀면 되지 이걸 또 한 문장 해석하고 해설지 보고 이런 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은 그런 쉬운 유형들은 그냥 풀어 제끼거나 그냥 아예 안 풀거나 이렇게 하시고 이제 주제제목 요지 뭐 빈칸 순삽 뭐 밑주름이 이런 좀 주요 유형들 있죠.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해석 연습을 하시고 문제를 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기출문제집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시중 기출문제집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마더텅 검정, 뭐 자이스토리 독해 실천 풀수록 수능 기출문제집 등 이런 다양한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딱 두 개만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의 기출문제집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적게는 3-4지문, 많게는 6개에서 8개의 지문을 공부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한 달에 적으면 90에서 120지문, 많으면 180에서 240지문을 소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3달 정도 기출문제집을 꾸준히 공부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양의 기출문제집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출문제 선택하면 좋겠고 기출문제집의 양을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해설지의 가독성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상반기 기출문제집을 푸는 이유가 독해 스킬의 체화 아니면 답을 맞추는 거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철저하게 해석이기 때문에 해설지의 문장 해석이 여러분의 스타일인지 해설지가 잘 눈에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시중기출 말고 기출 정식이나 수능 기출의 미래 그리고 이영수의 기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빼서 설명을 할 건데 기출 정식이나 수능 기출의 미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다 들으라는 게 아니고 어려운 유형 혹은 내가 틀린 것들은 강의를 참고하며 문제풀이 방법을 다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요. 물론 메인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해석과 어휘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또 이영수 선생님의 기출 분석서의 경우에도 강의는 없지만 해설지가 주관지 수준으로 엄청 자세해서 해설지를 통해 유형별 풀이법들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듣기까지 이야기를 마칠 건데요. 이제 듣기를 다 맞는 학생들 아니면 한 3, 4개 정도 틀린 학생들은 상반기에 듣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영어 지문 가지고 여러분이 독해 연습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듣기 실력도 느는 것도 있고 어차피 듣기에서 한두 개, 3, 4개 틀린 학생들은 특정 유형에 취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반기나 하반기 이용해서 시험기에 듣보잡이라든지 아니면 이영수 쌤의 듣기 20수 같은 이런 강의에서 본인이 약한 유형 찾아가지고 그 부분만 수강해보고 그 부분만 좀 대비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다 맞는 실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는데 듣기를 5개 이상 틀린다 이러면 상반기부터 저는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필요한 듣기 공부는 듣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듣기 대본 스크립트를 가지고 마치 독해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듣기를 들으며 실력을 올려야 합니다. 이런 공부를 하기 좋은 교재로는 EBS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연습 교재를 추천합니다. 학습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오늘 들을 분량의 스크립트를 모르는 단어 찾고 해석하고 한 다음 그 다음에 영어 듣기를 쭉 들으면서 문제를 풀으면 됩니다. 영어 듣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매일 꾸준히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로 몰아서 공부를 하는 게 이런 영어 듣기를 많이 틀린 학생들에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컨텐츠에 대해서 정말 길게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현역과 N수, 인간 커리큘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과목보다는 되게 간결하게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등급별로 총 4개 분류를 했고 각각 6월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살펴보면요. 먼저 고정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고정 1등급이긴 하지만 문장 해석할 때 감으로 하는 게 있다, 좀 불안하다 이러면 수능 구문 강의를 들으면 좋습니다. 믿어봐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신텍스 이런 거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한 1, 2월 달에 하거나 혹은 독해 심화 강의를 미리 해도 좋아요. 리드앤로직 작년 강의 같은 거 아니면 확실해 빈칸 순삭 같은 거 이런 걸 미리 당겨서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국어, 수학, 탐구 하셔도 이런 고정 1등급은 괜찮아요. 1, 2월 달에 여기에 추가로 단어장 같은 거 하나 좀 보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1에서 3등급 초반 한번 볼까요? 1등급부터 이제 3등급 초반은 다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학생들은 이제 수능 구문 강의를 필수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해석이 완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 듣고 그다음 단어장 암기하는 거 그냥 2달간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이 고정 1등급이나 1에서 3등급 초반 둘 다 3월부터 6월까지는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수능 특강 아니면 그냥 해석 연습만 하겠다 하면 그냥 기출문제집이나 독학용 주간지나 아니면 재종반 다니는 분 재종반 교재 이런 걸로 그냥 한 문장 해석하고 한 문장 해설지 보고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거 거기에 포함된 단어 암기하고 이런 거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독해를 하겠다. 난 독해 강의를 들어보겠다 해서 독해 기본 강좌를 수강해도 좋은데 이 독해 기본 강좌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라고 하더라도 해석 연습을 위한 컨텐츠 이 컨텐츠라는 건 위에 2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출문제집, 독학용 주간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해석을 잡는 거를 상반기에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4번째로 강의용 주간지라고 해서 그냥 주간지 하나로 퉁쳐서 컨텐츠를 단순화하는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3에서 4등급 3등급도 이제 3등급 중반 70점대 한 중반 정도 나온 학생들 그리고 4등급 이런 학생들은 필요하면 기초 구문 강의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 구문이라고 하는 고1, 고2 수준의 문장 해석법부터 익히는 건데 이거 듣고 수능 구문 강의 듣고 단어장까지 하는 거를 3월 모평까지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문제 풀고 이런 거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초반에 문장 해석법이라도 제대로 익혀둬도 여러분 충분히 수능 가서 1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4월부터 6월까지는 1등급, 3등급 초반과 똑같이 이런 4가지 것들 중에 하나 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5등급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구문을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1월 내내 기초 구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2월부터 4월까지는 수능 구문과 단어장을 보시는데 이때 듣기 공부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5등급 이하 분들은 듣기도 약하기 때문에 제가 EBS 수능 특강 영어 듣기 교재로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듣기 공부도 하시고 구문과 듣기가 어느 정도 잡히고 난 다음에 5월부터 이제 여러분이 다른 어떤 학생들과 똑같이 이런 컨텐츠들을 하나 택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상반기 영어 인강 공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까지 상반기 영상을 다 찍었는데요. 가끔 사탐 왜 안 찍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탐은 전혀 모릅니다. 제가 이과고 치과대 학생이라서 사탐은 공부해 본 적도 없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안 찍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상반기 영상 다음에 중반기, 하반기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중하반기로 묶어서 이제 만들 건데 그렇게 6월 달에 만나 뵙는 걸로 하시죠.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